이런 분쟁 사건에 있어서는 특히나 이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됐을 경우 상당한 이점을 가지고 올 수가 있다 되고 있고, 또 합법적 범위의 틀 내에서 다양한 탐정 업무가 하나의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과 관련된 입법 발의가 법 개정안이 여러 건이 지금 정책 선거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맞춰서 또 경찰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이렇게 토론을 하게 된 게 상당히 중요한 의견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의 소중한 토론이 경찰을 경찰답게 만드는, 그래서 시민을 위한 시안이 한층 더 두텁게 펼쳐지기를 희망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왜 이것이 지연지체되고 있느냐? 우리 국회의원 분들께서 여러죠. 그런데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변론, 소송을 담당하는 법률 전문가이지 수사 전문가가 아닙니다. 특히 공판 중심주의, 배심원 다 우리 영화에서 말 빠가야로 조센지 따라와 무조건 가두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즉 변호사나 조사 전문가, 변리사. 네, 반갑습니다. 토론에 앞서 토론 내용 페이지 42페이지 중에서 중간에 그 탐정업이 합법화됐다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정된 원고가 넘어가야 되는데 정신없다 보니까 수정되지 않은 원고가 넘어가서 오해가 나와서 혹시나 오해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여기 앉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2005년도 생각이 납니다. 2005년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당시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이 민간조사법 안을 발의하고 공청회가 개최됐습니다. 그 자리에 이제 패널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민간조사법안은 불법, 그 당시 문제가 많이 됐던 사회적으로 불법 심부름센터 폐해를 방지하면서 새로운 어떻게 방지를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탐정이라는 명칭을 쓰지 못하니까 민간조사원을 도입을 하는 이런 제도로 그때 이제 발의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18대 당시에 이인기 의원이죠.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이 행안위원장을 맡고 있을 때 그때 이 관련된 경비법 일부 개정안으로 해서 6번째로 민간조사업을 요청해가지고 그게 행안위를 통과를 합니다. 발의하신 의원께서 행안위원장이니까 행안위를 통과하고 법사위까지 가는데 법사위에서 그만 이제 회기 종료되고 또 처분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21대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께서 탐정업 관리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이제 21대니까 벌써 2020년 8월부터 탐정이라는 명칭을 누구나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토대가 구축이 되고 난 다음에 즉 신용정보법이 개정이 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명칭을 쓸 수 있으니까 탐정업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발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 안에는 기존의 어떤 국가 자격이나 이런 개념과는 다르게 자격기본법에 의해서 등록이 된 탐정 관련 자격은 지방경찰청에 등록을 하고, 물론 등록에는 잘 아시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영업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갑니다. 물론 그 안을 보면은 이 고객을 보호하는 어떤 제도나 이런 부분들도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회기 종료되고 저는 10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22대를 맞이해서 오늘 또 이 자리가 이루어졌는데 지금까지는 아직 발의된 탐정 관련 법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시기적절하다는 표현을 많이 쓰셨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상수 원장님께서 이 민간 보안 협력 활성화를 위한 탐정 구체적 및 디스커버리 제도의 연계 협력 방안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발표를 하신 것은 매우 뜻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에 우리 한정호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내용 중에, 토론하신 내용 중에 많은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 그 외에 이제 몇 가지 제가 이제 2005년도부터 이렇게 토론회나 세미나에 참석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대한민국 탐정협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면서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그 발표하신 이상수 원장님께서 그 말장난 자체는 매우 설득력 있다. 기존에 발표했던 이 바라보는 메커니즘과는 좀 다른 각도로 접근을 했다는 부분에서 새로운 어떤 행정 제도를 도입을 할 수 있는 계기의 다양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또 시대적 어떤 흐름, 이렇게 새로운 정부가 이제 또 문을 여는 시점에 이런 부분에 논의가 필요한 부분들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 8월 5일부터 이제 신용정보법 개정이 된 후에 시행이 되었죠. 그리고 나서 탐정명칭을 신용정보업자 외에는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이상수 의원께서 발표하신 내용도 보면 100여 개 넘는 단체, 자격증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등록 자격이죠, 물론.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해서 자격증 장사라고 하고 표현을 했었는데 돈만 되면 뭐든지 하는 게 자격증 시장이고 돈이 되는 겁니다. 이거 돈만 된다 그러면 그냥 등록을 할 겁니다. 물론 지금 이 자격을 등록을 하면 국가수사본부와의 한 개에서 이 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연 등록한 탐정 관련 자격이 이게 신뢰성이 있나 없나는 거기서 판단을 해가지고 등록 여부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후죽순난방인 이 시대에 제대로 된 법이 도입이 안 된다 그러면 그 피해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 탐정과 유사한 직업을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찾게 되는 게 우리 국민의 신전인데 더 많은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전한 생태계 구성이 시급하기 때문에 이 법안이 좀 빨리 마련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 이상수 원장님의 안에 공감을 합니다. 또 수사권 조정 이후 심화된 어떤 수사 지연들이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수사의 문제, 민사소송에서 증거 확보의 어려움, 또 다양한 사법 시스템의 문제점들이 나오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도 또 지적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탐정제도가 막연하게 국가 자격으로 가자. 국가 자격화 돼봤자 어떤 권한을 주어질지 사실 또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떤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어떤 역할을 해낸다? 이거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죠. 이래서 사회에서 어떤 합의가 좀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법이 필요하겠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을 해서 한번 그쪽에서 보면 좀 어떤가라는 그런 새로운 어떤 발상은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탐정업법이 왜 필요한가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는 국민의 권리를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그 제도적인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죠. 그렇지만 과연 현재 제도가 모든 국민의 어떤 권리 보호를 다 충족시켜주나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자구적인 노력을 통해서 자기 권리를 보호할 수 있거나 자기 조직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우리가 어떤 탐정업이라는 부분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부분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우리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이상수 원장님의 그 발표하신 내용에다가 조금만 좀 더 이제 의원님적으로 요청을 한다는 것은 업무 범위에 대해서 어떤 명확한 법안들이 나왔었고 그렇지 않은 법안도 나왔습니다. 과연 이게 어떠한 부분들이 좋을 것인가? 탐정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허용되는 조사 방법. 예를 들면 일본의 탐정법 같은 경우에는 뭐 추정, 미행 등등의 어떤 수단적인 부분을 보관해서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기존 직역이죠. 변호사, 법무사, 신용정보 회사 등과 상충될 수 있는 부분의 업무적인 부분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인 제시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관리감독의 문제가 지금까지 법안을 보면 법무부가 관리감독해야 된다. 경찰청이 소감조를 해야 된다 등등 문제는 계속 쌍립되어 왔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연 어떤 기관에서 아니면 별도의 뭐 운영위원회를 만들자 또는
국무총리 산하에 이런 부분을 두자라는 의견까지도 과거에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탐정의 자격 관리, 등록 갱신, 교육과 훈련, 징계 등을 담당할 수 있는 어떤 효율적인 실효성이 있는 관리 감독 기구 설립과 운영에 대해서 또 고민을 깊이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사실 경찰들도 이제 현장에서 수사를 하는데 옛날과 다른 부분이 개인정보보호법이 엄청 강화됐다는 부분들의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탐정이라는 제도가 도입되면 이 개인정보 문제가 어떻게 될까요? 이런 문제도 참 고민스러운 문제입니다. 그런다고 일반인들에게 특별한 권한을 줄 수 있다? 이것도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고민스러운 문제,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또 그럼 이런 권한을 주기 위해서 그 권한을 줘도 문제가 없을 만한 그런 어떤 자격이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될 텐데 이런 부분도 조금 더 구체적인 제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디스커버리 제도와의 연계 문제는 우리 한효국 교수님께서 아주 이렇게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서 저는 대신하고 저는 이상수 원장의 이 발제문 자체가 지금 현재 대선 앞두고 참 시기적절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을 해서 그거와 연결을 시킨 데를 보면 기존에 21대까지 어떤 국회에서 탐정 관련법에 대해서 논의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역시 고민해야 될 문제는 굉장히 많겠죠. 어쨌든 제도의 도입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이해관계 충돌에 대한 사전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되고 또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세밀한 전략이 추가적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국내에서 탐정 제도가 도입되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적절한 장점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이미 학사학위증은 학과가 만들어지고 석사학위증은 대학원 과정도 만들어지고 또 탐정과 관련된 부분의 전공을 통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배출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때로는 한편으로는 빨리 탐정 관련 제도가 도입되기를 원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참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저는 이제 여기서 우리 이상수 원장님께 지금 일본은 2006년도에 탐정 관련 법이 도입이 돼서 2007년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일본에서 많은 법들 우리가 잘 이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일본의 탐정 업무에 적정화해 가는 법률을 우리가 좀 잘 조화롭게 좀 이 변화를 줘서 우리가 좀 이렇게 도입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우리 이걸 질문으로 하면서 오늘 제 토론 마치기로 합니다. 감사합니다.